자, 음모론적 댓글의 핵심 내용 10가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내가 틀린 것도 있을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와서 또 뭐라고 떠들어.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소득에 반대한다. 지대개혁, 그 중에는 지대개혁론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대개혁론자보다 더 강력한 이론이 나왔어요. 논문으로 나왔어요. 논문으로. 뭐냐? 내가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이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한국 조세정책연구원이에요. 조세재정연구원. 원래 조세연구원이었는데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조세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재정자를 하나 더 붙였어요. 그래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논문이 뭘 찾다가 이 논문이 봤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 정책과 정치 철학까지. 이 논문을 쓰신 분이 홍범교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 경제과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브라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곧바로 조세연에 와서 한국 조세재정연구원에 와서 거기서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다 올라가서 연구원으로서 이제 은퇴를 남겨놓고 마지막 논문을 발표하고 은퇴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90페이지짜리인데요. 이렇게 제목을 치고 들어가면 어디 조세연에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국책연구소니까 논문 같은 걸 마음대로 다 다운받아서 읽어볼 수 있어요. 90페이지를 다 읽다가 혹시나 이게 신문에 났나? 하고 봤더니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신문 기사를 잠깐만 다는 아니고 그 중요한 내용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뭘 주장하는지 충격적입니다. 분배의 정의를 외친, 이거 한겨레 신문입니다. 분배의 정의를 외친 국책연구원 창립 멤버. 국책연구원 이 조세연을 창립했던 멤버인데 32년 근무하고 이제 은퇴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쓴 논문입니다. 20대에 4표를 주자는 거야. 선거 투표권을 4표를 주자는 거야. 50대에는 3표를 주고. 왜? 20대가 가장 지금 힘든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권을 주되 차등 투표권을 주자. 그것이 오히려 형평에 맞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야. 민주주의 1인 1표 제도가 잘못됐다는 거야. 왜? 억울한 사람들이 20대라는 거야. 50대도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50대 3표 주고 20대는 4표를 주자는 거야.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상식을 다 뛰어넘어 버린 거야. 놀라운 발상이죠. 이거는 홍범표 박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도. 국책연구기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이라고 말합니다. 창립 멤버인 홍범교 명예선임연구위원이 근무를 마치며 분배 정의를 위한 수단으로 세대별 차등 투표제 등을 제안했어요. 국제조세와 금융조세 등을 연구하며 소득과 부의 재분배에 천착해온 그가 소득과 부의 재분배의 특효약으로 알려진 누진세제의 한계를 절감하며 내놓은 대안입니다. 누진세제. 우리가 다 소득세도 누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선임 연구위원이 조세현 퇴직 전 낸 보고서의 제목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 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 철학까지다. 경제의 상부 구조에 속하는 정치를 논하는 보고서라는 게 제목에 반영된 셈이다. 홍 위원은 현대 정치 철학의 첨단을 달리는 존 롤스. 존 롤스는 한번 제가 2번인가 얘기했죠. 하버드대 철학과 교수고 정의론을 쓰신 분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몇 번 인용했고 그 인용한 얘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존 롤스 철학의 핵심적인 the least advantaged 최소 수혜자.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되도록 효용이 더 높아지도록 배분해야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했어요.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그래서 부의 양극화 연구에 울림을 준 토마 피케티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파리경제대 교수를 빌려 20대에게는 1인당 투표제의
제안한 셈인데 1인 1표가 민주적 헌정 질서의 기본 가이드라인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면 파격적인 의견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파격적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조지스트들이 좀 있거든요. 헨리 조지의 영향을 받은 경제학자들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러니까 지대 개혁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투표권으로 해야 된다 얘기한 거죠. 그의 논리는 이렇다. 미래는 젊은 층이 책임지게 돼 있음에도 인구 피라미드가 역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한 1인 1표의 보통 선거에 의존하고 있는 한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될 확률은 대단히 낮다. 1인 1표에 얽매이다 보면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선 불가피한 고령층의 과잉 대표와 그에 따른 형평성 훼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상식적인 주장이다. 그는 좀 더 나아간다. 차등 투표제 주장은 단순히 세대에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보고서에서 주제에 따른 차등 투표제를 고려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주제에 따라서 차등 투표제를 줄 수 있다는 거지. 어떤 투표냐에 따라서, 어떤 선거냐에 따라서. 소득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투표에서는 소득 분위별 인구수를 감안해 조정된 차등 투표권을 부여함으로써 똑같은 비중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형평성을 복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라고 했을 때 1분위는 5표 주고 2분위는 4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왜냐하면 위에 있는 5분위에 있는 이 상류층이 훨씬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표를 평등하게 배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더 많은 투표권을 주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당혹감을 느낄 정도의 주장을 편 노학자, 65세 은퇴인데, 65세는 노학자가 아니죠. 요새 한 80은 돼야 노학자라고. 하여튼, 노학자도 그런 대중의 정서를 이미 알고 있는 듯 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가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부유한 엘리트층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되고 있다는 점, 정치 구도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점을 고려한 예시적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의 아이디어는 현재 조세체계에서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시 말해서 소득과 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핵심 수단인 조세 분야를 평생 연구한 학자의 무력감이 이번 보고서에 투영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은 누진세자라면서도 대부분 국가들이 누진세제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이런 맥락에서 세대나 소득에 따른 차등 투표 제한이 나온 셈이다. 그는 선거운동에 필요한 선거 자금이 거대 금융권이나 기업 등에서 조달되고 정치, 경제의 리더들이 주로 사회의 엘리트 계층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정치는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차등 투표제가 보통 선거의 폭이라는 점에서 큰 반향을 불러올 수도 있으나 목소리를 형평성 있게 반영하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현에서 32년을 근무한 홍 의원은 양극화의 완화는 단숨에 이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누진 과세 제도와 같은 몇 개의 특정한 제도를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치 철학에서 출발해 정치적 타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구체적인 제도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정치체제의 변환도 필요하다면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어요. 지대개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대개혁은 뭡니까? 토지의 가격에 따라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물릴지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기본 누진세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재정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재명이 재정 문제를 들고 공격하니까 그냥 쑥 캠페인에서 대선 캠페인에서 쑥 내려가고 뭘 해서 소확행으로 바꿨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가지고 이 대머리들한테 이렇게 머리가 나도록 해주는 것을 보험에 들도록 해서 연금보험으로 아니 뭡니까 우리 건강보험에 집어넣어 주겠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소액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기본소득으로 계속 밀고 갔어야 돼요. 이따가 나오니까 그거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그 홍범표 박사가 얘기했던 그거 같은 아주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이 양극화의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을 그거 연구하신 분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극약 처방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심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도 거의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류가 그 망조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더 그 자료를 본다는 게 뭘 말한다는 건지 그것을 얘기해서 조국 당을 위해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추미애가 발언했는데 그거 가지고 추미애가 그 적폐들과 내통했다. 손잡았다. 그러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거 왜 이런 얘기인지 그 뉴탐사에서 얘기한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계속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분들은 그 음모론에 빠졌다기보다는 자기가 해석을 못하니까 나한테 그걸 해석해 달라고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냐?